이제 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독서를 잘 가르쳐 주려나?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으려나? 막 이런 거를 저한테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책을 막 2달 동안 뭐 한 100권을 읽어야 한다던데, 소문에 의하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셔서 더 긴장하시고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사실 좀 허황된 독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남을 의식하는 독서, 그냥 내가 성장하는 독서가 아니라 좀 스쳐 지나가는 독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내가 정말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독서가 굉장히 단단한 독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책은 왜 읽어야 될까요? 혹시 이제 뭐 자유롭게, 사실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읽어야 될까요? 책을 읽으면 네. 힘이 생겨요. 맞습니다. 책엔 에너지가 있죠. 힘이 생깁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하나만 같아요. 얘기하고 다른 분 얘기하시고. 네네네. 우리 이성애 선생님도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내 머릿속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5권째 읽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경과에 약을 먹고 있어요. 치료를 안 받으면 치매가 걸린다고 그래갖고. 그러세요? 그거에 대한 방지도 그렇고,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는데 되게 집중을 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고 싶었는데, 9월 달부터 우연찮게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갖고, 지금 5권째 읽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발전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발전을 위해,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 읽는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독서는 왜 하는 건가요? 책은 왜 읽어야 될까요?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네네, 우리 해바 선생님, 우리 김경희 선생님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해바 선생님 먼저. 네. 네, 저는 책을 제가 읽으려고 하는 거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내 내면에 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서 저는 책을 그렇죠. 읽고 싶다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원하는 답과 굉장히 흡사한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김경희 선생님은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네, 해바 스님하고 비슷한데요. 네. 저도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의 맞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독서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더 나아진다, 성장한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사실 이게 제일 큰 깨달음인데, 독서만큼 나를 존중하는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길거리에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생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국어를 하는 그 차가운 거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행동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나를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가장 그것도 존중하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나한테 해주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좀 무시를 당하고 있거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독서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누가 봐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누가 안 봐서 또 읽는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독서가 아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독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성장하는 독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 오신 분들 제가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왜 대단하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서로 이 대단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같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수영을 좀 비유를 많이 해요. 독서를 제가 알려드릴 때 수영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영을 왜 배울까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수영을 배우는 이유를 제가 또 여쭤볼 건데 이거는 이제 굳이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 드리진 않고 수영을 배울 때 내가 국가대표, 물론 이제 내가 뭐 정말 국가대표여서 수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는 내가 수영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 수영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수영을 왜 배울까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영을 배우는 목적은 물에서 자유롭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지에선 자유롭잖아요.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근데 물에만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면 어때요?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 벌벌벌 떨죠. 어떡해. 근데 수영을 배우면 어때요? 그냥 뭐 수심이 수백 미터 되는데 던져놔도 그냥 물 위에 둥둥 뜨니까 자유롭잖아요. 물속에서도 육지처럼 자유롭게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걸 거예요. 이거와 연관돼서 저는 또 독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서를 배울 때 좋은 독서는 뭘까? 저는 좋은 독서는 삶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주는 독서가 좋은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와 자유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인간의 본질이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자유를 추구하는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그 역사를 한번 역사책을 쭉 읽어보시면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독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주는 독서가 좋은 독서다. 지금 여기 아까 화면에서 막 이렇게 물에 뛰고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자유로워요.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껏. 수영 못하면 저기서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왜냐?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수영할 수 있으면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를 배운다는 거는 내가 지식의 바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이 많은 곳에 가거나 어떤 지식을 접해도 내가 그걸 자유롭게 내가 이제 받아내고 그 위에서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언가 억지로 지식을 계속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는, 진짜 좋은 독서는 내가 자유로울 때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로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 아닐까. 그냥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냥 저는 정말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깨닫게 돼서, 독서만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없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제가 한 100권 정도 읽었을 땐 제가 정말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1년에 한 5, 6권만 읽어도 주변에서 책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0년 읽어봐야 50권, 60권, 100권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돼야 거의 100권을 읽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100권 정도 읽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뭘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법에 눈을 뜨고 짧은 시간 안에, 한 1, 2년 안에 거의 1000권 가까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몇 년이 걸릴 양을 제가 1년, 그 10몇 년이 걸릴 양의 거의 10배를, 그러니까 남들이 100년 동안 읽을 양을 저는 1, 2년 만에 주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정말 모래알 알 만큼 작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점을 하잖아요. 그 서점을 하면 책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지금 사이책방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냥 검색해서만 나오지 이게 다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업데이트한 책만 지금 37만 권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총판에 들어가서 제가 다운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책이 몇 권씩 나오냐면 일주일에 한 700권씩 나와요. 일주일에 700권, 그러니까 뭐 적게 나오면 뭐 3, 400권 나오고 많이 나오면 700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에
대략 한 4천 권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럼 1년에 4만 권이 넘게 나와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1년에 4만 권이 넘는 책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1,000권 읽었다 했잖아요. 1년에 1,000권 읽다고 치고, 1년에 1,000권 해봐야 1년 동안 나오는 책의 10%도 안 돼요. 한 3%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금이겠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그냥 우리가 무언가 채워가는 독서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더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는 이유는 내가 그 꾸는 꿈이 현실이 됐을 때 내 삶이 가장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꿈이 만약에 나는 뭐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해외여행 다니는 그 모습, 자기가 상상한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차를 왜 살까요? 내가 더 자유롭게 어디든 가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핸드폰을 왜 사죠? 내가 더 자유롭게 누군가와 연락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 밑바닥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질이 자유고, 이 자유라는 걸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이 자유의 속성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우려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식물들은 알아서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 자유롭고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생명체는 죽어 있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죽으면 그냥 마르고 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곧 자유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사이책방에 있는 요곳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저기 왼쪽에 보시면 도보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자, 도보로 걸어가면 5.8km 정도가 걸린대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에서 1시간 34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교를 한번 건너고 지하도 2회, 횡단보도 8회, 계단을 6회를 건너야 제가 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걸어가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이 1시간 34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 진짜 내가 빨리 가서 내가 1시간 20분 만에 갔잖아.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 12분 만에, 네,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 왼쪽에 분 옆에 보면 키로수를 한번 보세요. 아까 5.8km였는데 지금은 6.7km예요. 그죠? 이제 좀 작은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으신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걸어갈 때보다 차 타고 갈 때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더 먼데 가는 시간은 훨씬 짧아졌죠. 자, 여러분들이 독서를 배우는 게 비슷해요. 제가 왜 계속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죠. 이렇게 기어 바꾸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독서는 기아 1단에 놓고 시속 120km 밟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안 읽어지는 거다. 근데 독서를 배우고 나서는 그 단계에 맞게 내가 기어를 바꿀 수 있고, 쌩쌩 달리 120km, 160km 밟을 때는 기아 5단에 되어 있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저기로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고, 누군가는 걸어가는 방법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곳에 도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려서 그때그때 맞는 방법으로. 저게 차가 안 막히니까 12분이지, 차 막히는 날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뭘 배운다 그러면 무슨 절대 법칙 같은 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하고 지혜로운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독서법이고 각자 나한테 맞는 좋은 독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독서가 여러분들한테 잘 맞지 않을 수 있고 또 각자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독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재밌어요. 빨리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 시야가 넓어지고 성취감도 있고.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독서는 뭐냐면 아주 느리게 읽는 독서예요. 한 권을 한 달 동안 들고 다니면서 한 10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재밌는 독서는 다시 보는 독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본 책은 성경책밖에 없으실 텐데 성경책 외에도 다시 보면 좋은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책을 만날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 한번 봤으니까 이제 됐다. 다시는 볼 필요 없다 이러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 연락처 받아놓고 명함 받아놓고 다음에 연락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하죠. 네,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왜 그래요? 만나면 좋으니까. 좋은 책이 그런 거예요. 좋은 책은 만나면 좋기 때문에 또 보게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을